달걀은 식사할 때나 혹은 배고플 때 간식으로도 정말 자주 보이는 식품인데 달걀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을까요? 이거 혹시 인터넷에서 보고 하는 질문이시죠? 나름 이유가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요, 즉석에서 건 PD님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미리 주시면 제가 내용을 좀 준비해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이라고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저는 달걀이라고 하겠습니다. 달걀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10가지 이런 내용의 글이 카피돼서 여러 군데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혹시 주위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꼭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달걀과 감을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감과 달걀은 정말 상극 중의 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식중독, 구토,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고 폐결석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감에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탄닌이 단백질 식품의 소화를 더디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구토, 복통, 위장염을 일으키거나 폐결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폐결석 이야기는요, 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도 잘못된 정보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나 콩국에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다. 트립신이 달걀 흰자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영양 성분의 손실을 가져오고 달걀과 두유의 영양 가치를 모두 떨어뜨린다고 한다. 달걀은 콩과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전문가가 아닌 분께서 작성한 그림이 분명합니다. 콩이나 콩국에는요, 트립신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트립신 이니비터라고 해서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날콩을 그대로 드시게 되면요,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장으로 내려가게 돼서 장내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식품이나 영양학 전공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이니비터 성분이 달걀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요,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도이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소화력을 타고났기 때문에요, 두유에 달걀 먹어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에서는요, 트립신을 2단 백미라고 적혀 있던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뜻인지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는요, 이자, 즉 췌장의 순우리말이거든요. 이자에서 분비되어지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이자에서 분비되어지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변형되어서 2단 백미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다음은 달걀과 약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 성분에 따라서 특정 단백질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단순 달걀뿐만 아니라 다른 식품들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생제의 경우에는요,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피하여야 하고요, 자몽 주스나 오렌지 주스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특정 부분에 있어서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부 전문 의약품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을 처방해준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답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차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과 차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다. 찻잎에는 다량의 탄닌산이 들어가 있는데 탄닌산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장의 운동을 느리게 한다. 변비 유발 및 유독물질 흡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달걀을 먹고 1시간 이후에 차를 마시는 것은 좋다고 한다. 여기서 탄닌 성분은 앞에 감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편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소화력이 아주 안 좋으신 분이시라면 달걀과 감을 같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참고로 탄닌이 많은 식품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요, 밤이라든지 도토리라든지 석류, 다양한 차 종류에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대신 우유를 여러 가지 음식들과 주스를 갈아서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아침 출근 시간에 쫓겨서 간편식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요즘은 많으시더라고요. 이때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완전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마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같이 드셔도 됩니다.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유의 칼슘과 생마의 수산기가 결합하여서 결석을 형성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는 사실이 맞습니다. 칼슘과 수산이 만나게 되면 결석을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원래 우리 몸에는요, 칼슘과 수산이 같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결석이 생기는 것일까요? 결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는 것입니다.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결석을 제거하고 식이요법을 잘 한다고 해도요, 주기적으로 결석이 생기기 때문에 제거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화학 반응은요, 일반 화학 반응과는 좀 다르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하고 말을 갈면 믹서기 밑에 결석이 만들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비트나 시금치도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우유와 산이 많은 과일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레몬이나 오렌지죠. 이유는 나름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인즉슨 우유의 단백질이 레몬의 산에 의해서 응고되기 때문에 소화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우유를 드시고 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이들이 모유라든지 아니면 부유를 먹고 나서 잠시 후에 토하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때 토한 우유를 물처럼 액체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다 순두부처럼 몽글몽글 엉겨져서 나온 거 보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 위에는 산 중에서도 강산인 위산이 분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유를 마시고 레몬을 먹지 않아도요, 이미 우리 위에는 산이 있어서 단백질이 응고된다라는 뜻입니다. 우유와 산이 많은 과일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유하고 고구마를 종종 먹거든요. 어머니께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고구마와 우유 같이 먹으면 안 되나요?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소화력이 떨어지는 위가 아주 약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특히 고구마와 우유를 같이 드시면 우유의 고소한 맛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고구마의 단맛은 적당하게 중화가 되면서요, 우유의 풍미를 극대화하는 조합이 바로 우유와 고구마입니다. 우유의 단백질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성분이고요. 고구마의 식이섬유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에게는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작용이 뛰어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유에 설탕을 넣어 드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잘못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잘못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꼭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